여러분, 조선의 시조가 600년이 지난 지금 나사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주 개발, 나사, 그리고 최첨단 기술 같은 단어들 사이에서 시조라는 단어가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시조가 나사의 탐사선 블루고스트에 실려 달까지 84,400km를 여행하게 된 것이죠.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 탐사선에 과학 실험 장비가 실려 있는 건 당연한데 왜 하필 시조가 함께 실린 걸까? 혹시 한국 정부가 특별히 밀어준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K문학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일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건 단순한 홍보용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사에서 직접 선정한 것이었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어요. 나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폴라리스 트릴로지라는 특별한 예술 작품 모음집을 달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우주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예술을 미래에 남기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예술로 남겨 먼 미래의 인류 또는 외계 문명이 이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여러 창작자들의 작품이 포함되었고 한국의 시조 8편도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도대체 어떤 시조가 선정된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몽주의 단심가, 황진이의 청살리, 벽계수야 같은 유명한 시조가 들어갔을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창작한 새로운 시조들이 포함되었어요. 이게 또 의미가 크더라고요. 과거 조선에서 탄생한 문학 장르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우주까지 간다는 점에서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글로 쓰인 시조가 인류가 만든 탐사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 광활한 우주를 지나 마침내 달의 표면에 도착하는 장면을요.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600년을 뛰어넘어 미래로 여행을 떠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나사에서 전 세계 예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은 꽤 까다로웠다고 해요. 단순히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조 8편이 선정됐다는 건 나사가 한국 시조를 인류가 남길 가치가 있는 문학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물론 선정된 시조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나사 공식 자료에서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작가들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니 주제는 우주, 시간, 인류의 흔적 같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한 작가는 시조가 과거의 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쯤 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시조는 너무 옛날 문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정작 세계적으로는 이 문학이 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외국에서 먼저 시조의 가치를 인정한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도 못한 국뽕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세종대왕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600년 후 한글로 쓰인 시조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 남게 될 줄을.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조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문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문학이 우주로 도약한 이 사건을 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시조가 세계적인 문학으로 확산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시조가 왜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시조가 우주에 갔다고 정도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어요. 우주 탐사를 위해 출발한 나사의 탐사선 안에 한국의 전통 문학이 실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도 중국의 한시도 영국의 소네트도 아닌 한국의 시조가 달에 먼저 도착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하이쿠는 영어권에서도 꽤 유명하잖아요. 짧고 간결한 특성 덕분에 번역이 쉬워서 일본 문학하면 하이쿠를 떠올리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하이쿠보다 먼저 시조가 우주로 갔다니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나사가 예술작품을 달에 보내기로 한 건 단순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류가 남긴 중요한 예술작품들을 우주에 보관해서 먼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주로 보낸다가 아니라 이 문학작품이 인류가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기준에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의 시조가 당당히 포함된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우주 탐사를 하면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가 인류의 예술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시조를 선택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조가 과연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이쿠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일본의 전통 미학이 세계 곳곳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시조는 아직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사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시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때가 된 게 아닐까? 시조가 가진 특징을 생각해보면 하이쿠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먼저 시조는 짧으면서도 깊은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문학 장르예요. 하이쿠도 짧은 형식 속의 자연과 철학을 담아내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시조도 마찬가지예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짧은 형식 안에서 감정을 농축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종장에서 반전을 주거나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는 특징이 있어서 요즘처럼 짧고 강렬한 콘텐츠가 주목받는 시대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조는 한글로 쓰였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가치를 가지는 문학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한글이 과학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조는 바로 그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한 문학 장르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이 우주에 남겨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글로 쓰인 문학이 우주에 보관된 적이 있었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 시대의 문학 형식이자 한글로 표현된 예술이 우주로 확장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시조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도 올드한 문학이라고 인식되어 왔어요. 현대 사회에서 시조를 즐겨 읽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나사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조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잊고 있던 전통 문학이 오히려 외국에서 먼저 가치 있게 평가되면서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이 들었어요. 미래의 인류가 다시 달에 가게 되면 이 시조들을 발견하게 될 거잖아요? 먼 미래의 인간이 달의 유산을 조사하다가 이게 뭐지?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이네?
하면서 시조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조는 단순한 전통 문학을 넘어서 우주에서 살아남은 문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시조를 포함시킨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번역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조를 재해석하는 움직임도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시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해요. 단순히 옛날 문학이니까 관심 없다가 아니라 이 문학이 왜 나사가 인정한 문학이 되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해요. 여러분, 저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문학이 우주로 도약한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기회로 삼아 시조가 세계적인 문학으로 자리 잡을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 아닐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사 탐사선이 달에 도착하면서 한국 시조는 이제 우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문학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쯤 되니 저는 진짜 궁금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나사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해외 반응을 찾아보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지만 정작 외국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나사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 보니 프로젝트 자체는 엄청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한국 시조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만큼 외국인들은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나사가 시조를 인정했다고 흥분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적으로는 이게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시조가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학이라면 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사실 시조는 한국에서도 옛날 문학 취급을 받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긴 하지만 그 이후로 시조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이쿠처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창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시조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로 번역된 시조를 찾아봤는데 하이쿠처럼 짧고 직관적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조 특유의 운율감이나 정서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시조가 우주에 갔다고 해도 번역이 어렵고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조는 한국 안에서만 의미 있는 문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살짝 김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시조가 우주에 갔다 라고 신나했는데 정작 외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 시조가 세계적으로 퍼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사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반응이 거의 없다고는 했지만 소수의 문학 전문가나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외국인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영국인 문학 블로거는 한국의 전통 시 형식이 일본 하이쿠보다 먼저 우주에 갔다. 한국 문학이 국제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또 미국의 한 문학 교수는 나사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시조를 제대로 번역하고 알린다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시조가 외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아직은 시조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시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 고민이 시조가 단순히 우주에 갔다는 사실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한국 문학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됐어요. 나사가 시조를 우주에 보낸 건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계기로 우리가 직접 시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문득 BTS와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정을 떠올렸어요. 처음부터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주목받았던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번역 작업, 글로벌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이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정부와 문학 단체들이 수십 년 동안 하이쿠를 세계적으로 홍보했고 외국 문학계에서도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어 번역을 꾸준히 개선해 왔어요. 그럼 시조는? 솔직히 말해서 시조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시조의 영어 번역본이 많지도 않았고 시조를 쉽게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은 건 그 문학 형식 자체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 나사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어. 이걸 기회로 삼아 우리가 직접 시조를 알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시조가 우주에 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시조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시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시조가 우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엔 단순히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아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나사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는 화제가 됐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우리 시조가 달에 갔다 라며 신나했지만 정작 외국에서는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시조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기엔 부족한 문학인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문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충분히 알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하이쿠도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와 문학계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홍보하고 번역하면서 세계적인 문학 장르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럼 시조는 지금까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요? 하이쿠처럼 번역 작업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시조를 쉽게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도 없었어요. 결국 시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 그 문학 형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릴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시조가 우주로 향한 지금이야말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걸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조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떠올리게 됐어요. 첫 번째는 번역의 개선이에요. 시조는 한국어 특유의 운율과 표현 방식이 강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그 느낌을 온전히 살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본의 하이쿠도 원래는 일본어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서 글로벌한 문학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시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영어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단순히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번역이 아니라 시조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한 감성을 담을 수 있는 번역 방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시조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문화 만들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시조를 직접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조가 하이쿠처럼 짧고 간결한 형식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SNS에서 짧은 시 형식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트위터에서 280자 이내의 짧은 글이 퍼지는 것처럼 시조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 세대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될 수도 있어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시조의 특성을 살려서 디지털 시대의 시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세계적인 문학 행사에서 시조를 알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문학은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소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BTS가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팬층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시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조를 해외 문학 행사에서 소개하고 시조 창작 대회를 열고 번역된 시조 작품을 더 많이 출판한다면 시조도 새로운 K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시조가 우주에 남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과거에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시조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감정을 담아냈어요. 이제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조를 재해석하고 세계적인 문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600년 전 조선에서 탄생한 시조가 이제 달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다음 목표는 지구를 넘어 전 세계로 시조를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시조, 정말 세계적인 문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